네, 아까 호재 시간에도 그 물건 시간에도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정부에서 이제 공시 가격 인상에 대해서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내놨습니다. 근데 그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부동산 가격 공시 가격 인상하는데 동의를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공시 가격 90%까지 올리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실질적으로 그 여론조사를 해봤습니다. 설문조사. 그랬더니 동의하는 쪽이 약 40%. 동의하지 않는 쪽이 약 51%가 있었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나라에 이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느냐 아니면 소유하지 않느냐의 차이가 아마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하지만 동의하지 않는 이 40%의 사람들도 앞으로 부동산을 소유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 가능성 높은 사람들이 지금 공시가격이 올라간 만큼 그 부동산 가격은 올라갈 거라는 걸 인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하튼 이런 조사 결과가 있었고요. 아파트 공시가격 90% 도달 시점을 한번 계산해 본 표가 있어서 가져 나왔습니다. 자, 15억 원 이상이 되는 아파트들은 2025년. 몇 년 안 남았죠? 4년 남았네요. 그리고 9억에서 15억 원 사이는 27년, 9억 원 미만은 2030년까지 전부 공시가격을 90%까지 올리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중요한 건 공시 가격을 올린다라는 간단한 그런 텍스트만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공시 가격이 올라간다는 건 말이죠. 실질적으로 부동산에 관련된 세금, 부동산뿐만이 아니죠. 건강보험료도 있고요. 사회보험료 그런 것들도 전부 다 기준이 되는 게 공시 가격입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종합부동산세가 있겠죠. 종합부동산세, 두 번째 재산세가 있을 겁니다. 자,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먼저 한번 얘기를 나눠보면요.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은 개인이 9억 이상, 공시가격 9억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했을 때 납부를 하게 되고요.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6억 이상이죠. 6억 이상일 때 종합부동산세를 납부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지금 서울의 중위권 아파트 가격이 거의 10억에 육박을 하고 있거든요. 자, 중위권 아파트 가격이 10억이라는 거는 그 이하 아파트도 있고 그 이상 아파트도 있겠지만 중간이 10억이란 얘기예요. 현재 공시 가격으로도. 근데 이 공시 가격을 계속 올린다는 거잖아요. 계속 올린다는 건 종합부동산세의 납부 대상이 계속 증가한다는 얘기입니다. 종합부동산세의 납부 대상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어요. 자, 재산세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오늘 뉴스를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당정청에서 재산세 감세 대상을 6억 이하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감해주겠다라는 걸로 결정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재산세율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한 0.1에서 0.4%입니다. 0.4% 형성돼 있고 재산세를 감면해주겠다는 포인트가 0.05 그리고 0.035까지 지금 감면해주겠다는 얘기거든요. 한번 계산을 해보자고요. 재산세 6억 이하로 하면 서울에 있는 주택의 75% 정도가 혜택을 본다고 합니다. 어떻게? 0.05%를요. 그런데 내년이면 이 집이 공시가격이 올라갑니다. 내후년이면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자,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지금 10억인 상황에서 6억이라는 그 기준을 가지고 내가 재산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을 거예요. 재산세 혜택은 굳이 그냥 보여주겠다는 내용이고 결국은 공시가격이 올라간다는 거는 그 혜택이 없어진다는 얘기거든요. 재산세의 납부 기준이 공시가격이니까. 공시가격을 올리고 재산세 0.05% 깎아준다 그러면 누가 믿겠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공시 가격을 올린다는 거는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이 많아진다는 거고요. 재산세액도 많이 내게 된다는 겁니다. 재산세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기존에 많이 내던 사람은 훨씬 많이 내게 되고요. 기존에 적게 내던 사람은 그렇게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혜택 보는 게 별로 없다는 거죠. 자,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입니다. 국세고요. 재산세는 지방세죠. 지방세입니다. 그래서 이걸 9억으로 하자 이렇게 당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했나 본데 정부에서는 이제 6억으로 결정을 한 거죠. 왜? 지방세 수입이 줄어드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공시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는 종합부동산세의 납부 대상자가 많아져서 국세는 많이 거치게 되고요. 재산세 금액도 늘어나서 지방세도 많이 거치게 됩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건강보험료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도 올라갈 것이고요. 이제 기본적으로 사회보험에 대한 것들이 있어요. 연금이나 이런 것들, 뭐 노령연금, 뭐 이런 연금들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가치 판단 기준도 이 공시가격입니다.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공시가격이라는 거죠. 결국은 공시가격이 올라가면 그 혜택을 보는 국민들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결국은 증세의 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나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결과가 이런 겁니다. 공시가격을 90%까지 올린다. 실질적으로 뭐 매매가에 준해서 올린다. 뭐 말만 들으면 크게 나쁜 얘기는 아니죠. 그만큼 세금 내라 그러는데 그 세금을 걷어가는 방법이 그냥 재산세 찔끔 내려주고 공시가격 올리면서 더 많은 세금을 가져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눈에 너무 훤히 보이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오늘 공시가격 인상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두 번째 얘기는 부자의 왕도라는 얘기예요. 이 프로그램 오프닝 할 때도 이게 얘기 나온 것 같은데 부자들에 대한 조사를 해봤다고 합니다. 자, 부자의 왕도를 묻었더니 처음에는 사업, 두 번째는 부동산. 자, KB금융이 금융자산 10억 이상 400명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1위는 사업으로 돈을 버는 거고요. 2위는 부동산으로 돈을 버는 거죠. 근데 그 자산 규모가 좀 중요해요. 예전에는 금융이 43%, 그러니까 2016년에 그리고 부동산이 51.4였는데 지금은 그 격차가 더 벌어져 있는 겁니다. 부동산이 56.6% 그리고 금융이 38.6%입니다. 자, 이게 부동산 가격이 많이 상승했다는 방증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부동산 가격 상승의 이유가 지금 뭐 저금리 상태로 시장에 현금이 많이 풀려서 부동산 가격 상승이 아니라 화폐 가치가 하락한 건가라는 그런 생각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부자 총 자산의 구성비를 보면 부동산의 비중이 점점 더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고요. 총 자산에 대한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예적금 그리고 주식 펀드, 신탁 등 금융이죠. 금융에 대해서는 그 포인트가 이렇게 높지 않습니다. 둘 다 합쳐서 20%가 안 되죠. 그러나 거주 외 주택, 그리고 빌딩, 상가, 유동성, 그리고 거주주택에 대한 비율이 26.1%까지 올라갑니다. 결국은 사업을 잘해서 돈을 모아서 그 돈으로 다시 부동산을 산다는 얘기죠. 그 부동산을 샀는데 그 부동산 가격이 또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 순환 관계가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지금이나 뭐 100년 전이나 크게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자, 부동산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부증성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부증성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양을 물리적으로는 늘릴 수 없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늘릴 수 있어도. 그래서 그 자리에 어떤 부동산 하나가 생겼다는 거는 그 부동산을 없앨 수는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 소유권은 계속 가지고 있고 그 자리가 좋고 여러 사람들이 원하는 자리고 그 물건이 여러 사람이 원하는 거라면 부동산 가격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 지금 아무리 뭐 IT 산업이 발전하고 사업하는 분들이 뭐 금융으로도 많이 성공하고 계시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자산 비중을 크게 차지하고 있는 거는 부동산이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자의 왕도라는 그 제목이었어요. 네, 자, 공시가격은 각종 세금의 기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공시가격이 오르게 되면은 세금도 같이 올라간다라는 이야기인데요. 많은 세금들이 이제 오르게 되면은 힘들어지는 건 물론 당연하지만요. 세금만 오르는 게 아니라 공시가격이 오르면 집값도 오르게 돼서 계속 이렇게 돌고 돈다라는 부분 이야기 좀 들어봤고요. 이어서 저희가 또 이 자산 비중이 부동산이 높다 이런 얘기 듣고 있었거든요.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아까 그 자산 비중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있었는데 그 내용이
뭐 예전하고 지금하고 크게 달라진 내용은 없어요. 그래도 지금 현재에도 가장 부자는 부동산을 많이 소유한 사람이 부자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고요. 처음에 공시가격 얘기를 할 때 제가 한 가지 좀 넘어간 게 있습니다. 자, 공시가격이 90% 정도로 상향이 되면 세금이 점점 늘어나는 거다. 그러면 일반 국민들은 혜택 보는 것 대신 혜택 보는 내용보다는 나가는 지출되는 세금이 많아지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내용을 한번 표로 한번 나와 있는 걸 가져와 봤습니다. 자, 실질적으로 공시가 현실화율이 90%가 되면 고가 1주택자의 보유세는 어떻게 늘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지금은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립니다. 종합부동산세. 자, 올해 보유세, 재산세는 뺀 거예요. 예. 잠실 주공 같은 경우 전용이 82평방미터짜리가 공시가격이 16억 5천만 원입니다. 근데 이게 공시가격이 90%까지 현실화가 되면요. 2,123만 원까지 늘어납니다. 올해는 838만 원 냈거든요. 자, 이 정도의 금액은 괜찮을 수 있겠죠. 한남더일 같은 경우는 지금 37억 2천만 원입니다. 물론 돈이 많은 분들이 이 집을 샀겠죠. 근데 올해 건 4천만 원 정도의 종합부동산세를 내요. 근데 이게 공시가격이 90%까지 올라가게 되면 8천만 원이 됩니다. 자, 종합부동산세라는 거는 대표적인 부유세이기도 하지만 보유세입니다. 보유. 자, 부유한 사람들이 보유할 때 내는 세금인데 기본적으로 조세를 얘기할 때 전제 조건이 이래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이게 국세청에서 내걸고 있는 플래카드죠. 근데 지금 주택을 보유하고만 있는데 가격이 올라가서 세금을 더 내야 돼요. 내가 현실적으로 실현된 소득이 없습니다. 나는 가만히 있었거든요. 가만히 있고 현실적으로 내가 실현된 소득이 없는데 1년에 8천만 원가량의 종합부동산세를 낸다 그러면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이게 보유세 자체만 올라가면 좋은데 우리나라 이제 거래세 또한 올라가니까 거래세 이제 취득세나 양도세죠. 거래세를 포함한 보유세까지 합치면 우리나라가 이제 OECD 국가들 중에 거의 탑이 아닌가 생각 들 정도인데 거기에 공시가까지 올라간다고 하니까 오늘 공시가에 대해서 그러면 세금은 누가 얼만큼 가져가는지 그걸 좀 계산해 보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결국은 국민들은 세금을 내야 돼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무조건 세금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그 늘어난 세금은 재산세를 인하해 준다 이런 내용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티도 안 나고 전부 다 국세라든가 지방세, 증세에 대한 방법으로 지금 공시가가 활용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좀 우려를 한번 해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